사업을 하면서 10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 이제 패턴처럼 읽히더라고요. 딱 두 가지예요. 사업이 영원한 격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화를 사업을 하면서 자산화를 하신 부분들은 사업이 어찌 되던 간에 자산화로 한 분들은 살아남으세요.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사업가들이 이 AI와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업가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사를 좀 많이 그냥 돈 벌 수 있는 게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 중개무역 콜라겐이라고 자동차 튜닝 상품이었는데 보통도 1년 만에 한 100개 대리점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죠? 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조은지의 큐! 네, 대표님 너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컨설팅도 해 오셨는데 네. 그 창업자들한테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창업가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빠르게 해. 네네. 다 좋은데 그거를 위임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사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도태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질문을 조금 많이 자기 스스로한테 해보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면 빠르지만 그냥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업은 사실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그리고 그 일을 회수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본인이 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뒤처지는 경우 요즘에 또 AI 활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라보를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지금의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사업가는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이 계속 필요하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로 또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좀 고립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대표님. 네, 그리고 이렇게 취향별로 만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균의 연봉, 그 평균의 지식 수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너무 사업에만 치우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또 자기 시행착오를 조금 이렇게 공유해 주면서 같이 끌어줄 수 있고 같이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같이 사람들하고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는 그 자산화 개념을 많이 강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사업가가 그 자산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 10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사업이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화를 사업을 하면서 자산화를 하신 부분들은 사업이 어찌 되던 간에 자산화로 한 분들은 살아남으세요. 그런데 자산화가 안 돼 있고 계속 투자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어떤 필을 믿으면서 갔던 분들은 결국에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것처럼 연락도 두절되는 상태로 사라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업을 길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했던 이유는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젊은 날에 사업을 했던 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나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잘 살기를 원했던 건데 항상 그 자산을 못 만들고 그냥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왜 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이제 패턴처럼 읽히더라고요. 그 패턴이 뭐냐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사무실을 얻잖아요. 그럼 이 사무실도 사실은 그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 임대료를 역산해서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도 자산으로 표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지 다른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실이 남죠. 네,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그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료를 내는 거에서 역산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 매출을 올리는 건 네.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또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직원들도 요즘에는 영특해서 재무제표 보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형태로 바꿔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상표권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그 외에 지적자산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뭐 책도 이제 대표님도 쓰실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재산권으로 네. 해놓는 거죠. 이게 나중에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네. 그럼 브랜드 상표권만 해도 매매가 되고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사업 초창기에는 이걸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걸로 벤처까지 받으면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업을 제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 대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사업을 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네.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면 세금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잘 몰라서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될지, 이게 개인 사업자에 담아야 될지 법인 사업자에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남는 게 또 없는, 아니면 남았는데 세금은 다 현금이잖아요. 내고 나면 또 없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막 뭐 허무해진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막 가르마 탄다고 얘기하는데 그 적정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그러게 이런 걸 사실 몰라서 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미리 알고 좀 그림을 그리면은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산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네네. 네. 조은지의 큐.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사업가들이 이 AI와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AI를 실제 사업이랑 어떻게 결합하면 이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저는 사실 AI가 저희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기업인들을 코칭을 해본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합 예술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교육 매뉴얼을 만들 때 그냥 말로만 하거나 데이터만 긁어서 넣어도 정리를 좀 잘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그거를 영상 컨텐츠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해외 진출 요즘에 K푸드 많이 하잖아요. K뷰티 뭐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다 다국어로 변환해서 갈 수 있는 것들에서 바로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가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입 경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유입 경로가 바뀐다. 내가 하는 사업을 예전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니까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보다는 생성형 AI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함축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특히 기사를 좀 많이, 예전에는 제가 제일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사업가들은 사실 뭐 블로그 작성해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매장 홍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틀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생성형 AI가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사를 내서 이 기사가 AI가 인지하고 저를 그걸 세팅할 수 있게끔, 생성형 AI 중에서 퍼블릭시티가 있어요. 퍼블릭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야 되는 질문 서너 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그걸 기사화해서 계속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기사를 내는 것들이 더 오피셜하게 확장돼 나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유입 경로가 확실한 거죠. 지시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시보다는 질문. 그러니까 뭐 작성해줘, 뭐 해줘, 이것보다는 질문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AI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그 부분에서 내 생각을 더해서 그거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질문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기사 기반으로 네.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리서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컨텐츠를 제작한다라든지 네.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네. 내 안에서 빨리 막 지시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한정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아. 네, 지시보다는 질문. 네. 오늘도 굉장히 꿀팁 많이 얻어가는데요. 조은지의 큐. 그러면은 이제 좀 스토리를 바꿔서 네, 대표님께서 20대 초반에 일본에서 첫 창업을 하셨는데요. 네. 너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용기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학교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저희 아빠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 제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에 함축적인 걸 제가 인지했죠. 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그때 당시 이제 상고를 네네. 나왔고 그 5년간 네,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24살에 일본을 유학을 갔어요. 아. 근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그냥 돈 벌 수 있는 게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 아, 그게 보이셨어요? 네, 오. 그게 이제 2000년이었는데 네. 25년 전이죠 벌써.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병행 수입이 안 될 때라서 일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국에 갖고 오기만 하면 돈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연계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공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로 이제 중개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 나가고 했었는데 그 속에서 사업을 빨리 배운 거죠. 사업가들이 와서 그런 제품들을 가져가고 제가 그걸 통역을 하면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도착해서 사실은 5년간 돈을 벌어서 학비랑 생활비를 가지고 갔는데 네. 도착해서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분히 생활비를 내고 학비를 내고 그 당시에 2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했어요. 와.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네. 덕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 졸업은 못했죠. 왜? 어차피 학교 졸업해서 사업을 하나, 내가 빨리 사업을 하나 이제 보이니까 빠르게 시작을 했던 건데 처음에는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후 옥션이라는 예, 야후의 안에 옥션이라고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구죠. 그 구매 대행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건당 그때 2,000엔이었는데 한국 돈은 24,000원.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예약을 걸어놓고 가면 아르바이트 갔다 오면 그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서 예약을 걸어놓았던 거에서 또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1인 기업가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 그래서 총 5번의 창업과 3번의 엑싯을 네. 하신 거예요? 5번의 창업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다가 중개무역 네. 형태가 이제 다른 분들,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들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전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전시 통역을 해주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제가 통역을 했으니까 이제 스튜디오에 관련된 일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본에서 콜라겐이라고 2000년도에 네네. 25년 전에 네. 프랑스 루스르 재팬이라는 데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일본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유통 판매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사업이에요? 네, 그건 이제 네.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그래서 그 사업이 그 마츠모토 뷰키오시나 루프트나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마트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뭐 5개만 한번 샘플 삼아서 해보자, 5개 지점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20대 네. 중반이었고 네. 그 일본에서는 또 외국인이었고 나이도 너무 어렸고 금융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네, 이렇게 엑싯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일본에서 이제 독점 수입을 제가 중개무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 저 중개무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입해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병행 수입이 안 될 때라 진짜 수익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맡아서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거를 또 이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자동차 튜닝 상품이었는데 그때 한국에는 연료 절감하면서 이렇게 네. 리스폰스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 사업을 세 번째 사업이고. 네네. 세 번째부터는 한국의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유통을 하게 됐고 유통도 1년 만에 한 100개 대리점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스타렉스에 짐 싣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이템 선정은 일단은 국내에 없는 거. 국내에 없는 거. 네.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해외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면서 많이 가면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트립으로 대표님들 많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는데 근데 그런 형태로 한국에 없는 거, 한국에 가져왔을 때 좋을 거. 네, 그런 것만 서치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네 번째 사업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사업은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사업을 엑시스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죠? 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즐겁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자. 왜냐면 너무 내가 긴박하게 살았고 이구지구 막 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면서 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땐 좀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또 보이는 게 또 그런 거밖에 없고 일하는 게 결국에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재무 컨설팅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재무 설계.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머니셰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브랜딩을 해서 프랜차이즈 기업만을 위한 리스크 관리, 교육과 더불어서 리스크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또 엑시스 하시고 지금이 5번째 사업이신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업이? 근데 사실 사업은 제가 단독으로 한 것도 있고 코워킹으로 같이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창업을 따지면 5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5번이라고 규정 지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업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카테고리를 했고 그냥 작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제외했던 부분이 많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 대표님의 그 창업 스토리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와서 모든 의뢰했던 분들 덕분에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창업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업종별로 정리가 되고 그 사업가의 타입별로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딱 답이 나오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창업도 해오시고 뭐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대표님만의 어떤 가치관이 혹시 있었을까요? 사실 사업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너무 곤두박질 칠 때 정책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막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드니까. 진짜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시네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들 때 정말.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수없이 20년 넘게 경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제가 아무리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 힘들 때는 우리 딸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무언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사업도 많이 했지만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만나는 90%가 다 사업가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좋은 기회도 이제 받고 많잖아요. 근데 결국엔 내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상대가 또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저로 인해서 저는 연결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 중개무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남 잘 되게 해주려다 보면 결국에 제가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어떤 너무 오해를?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하지 못하진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좋게 했어. 그럼 그 사람도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좋은 거 많이 해줘. 그럼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고 나한테 항상 좋게 해주니까 저는 항상 해피한 거야. 너무 단순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에너지 좋은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에너지가 안 좋으면 아예 그냥 안 만나요.
그냥 제가 좀 차분하게 정리되고 제가 에너지가 좋을 때 좀 더 에너지가 좋은 상태의 사람들 만나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배 대표랑 같이 가면 좋겠다. 배 대표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기 좋게. 네.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온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그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래서 혹시 커뮤니티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맞아요. 그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연하게 좋은 분들이 많고 좋은 분들한테 많은 사업적인 이야기, 인간적으로 뭐 도움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그분들이 감사해하고 덕분에 성장했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람은 결국에는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어서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을 계속 낳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지를 한 다음부터는 그럼 그게 약간 창업가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인 건가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사람은 결국엔 외롭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가는 더 외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를 본인이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가한테 필요한 AI 교육이라든지 자산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함께 자연스럽게 저처럼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 대표님도 힘드네, 이 대표님도 이 고민이 있네, 이렇게 다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고민도 치부라고 생각돼서 못했던 것들을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솔루션을 받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무자본, 소자본 막 이런 창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창업도 해보고 투자도 받아보고 해외 진출도 해보고 다른 기업 대표님들 코칭도 하고 기업 강연도 가고 다 많은 걸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를 만났을 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뭐 자문을 하면서 그냥 그 사업가들이 더 성장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을 그 친구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지만 이야기만으로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면 실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 플랜을 짜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자기가 칭찬받고 싶으니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건 맞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 다음 세타가 이렇게 움직여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는 그런 사업가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 코칭 전문가 배세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